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 500명가량이 이름을 올린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오전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속에 이재호, 홍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참 웃깁니다. 허구한 날 외부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러쿵저러쿵 총질하던 홍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셀프 공천으로 잡음을 일으켰고,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은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맨날 밖에 나와서 싸우려면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현재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저격했습니다. 그냥 국민통합이라는 이름 대신에 비박, 친이계 연대라고 간판 바꾸세요. 검찰이 23일 오전 조국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국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열립니다. 법조계에선 조국이의 사례를 보며 우병우 전 수석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 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에 감찰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1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민정수석의 직무 의무와 감찰 개시의 정황 및 조건 등은 조국이의 수사나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 서울변협 회장을 지냈던 김한규 변호사는 우병우와 조국 사건은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은 정도의 차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 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우병우는 감찰을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고 조국이는 감찰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멈추게 해 직권남용이라 두 사건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이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의 사례가 있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조국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해주진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직권남용의 형량은 징역 5년 이하로 직무유기의 형량 징역 1년 이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조국이가 처한 상황이 우병우 전 수석만큼이나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조국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23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조국이의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책임은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도한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히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첩보는 청와대에서 아주 친절하게 문서 정리까지 해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한 것과 사뭇 대조를 이루는데요. 청와대의 이와 같은 어이상실 주장에 온라인 누리꾼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미미는 그럼 우병우는 왜 비난했어요? 라 했고, 만호는 청와대는 하부 조직에서 비리가 있더라도 검찰에 알리거나 신고하거나 의뢰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덮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니 알기 바란다라는 말이네. 근데 왜 이게 좌빨 정권에만 적용되는 거지? 라고 힐난했으며, 에인지는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데 묵인하는 걸 요즘은 권한이라고 표현하나 봐? 라고 조소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송병기 부시장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로 검찰에 입이 묶인 상황에서 23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은 재수첩을 업무수첩이라고 단정 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업무수첩은 이를 하기 위한 수첩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장소, 시간, 계획 등이 상실이 기록되는 것인데, 재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병기 부시장은 수첩의 잘못된 기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지난해 1월 31일 산재 전문 공공병원 회의하지 않았다며
수첩에 나오는데 이는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보니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였습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와 일반인이 모두 드나들 수 있는 병원으로 올해 1월 29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검찰에 도청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지난 20일 검찰 소환 조사 때 2018년 3월 31일자 진술이 잘못됐다고 검찰에 말했다며 그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며 이 녹음 내용으로 봤을 때 당신과 송철호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들려준 녹취 내용은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수첩 기록에 대해 제가 후보자와 함께 만났다고 말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이 녹음 내용은 제가 검찰 진술을 마치고 지난 15일 송철호 시장님과 통화한 것인데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이의를 제기했다며 검사에게 합법적으로 진행했냐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기자회견 관련 온라인 누리꾼들은 웃긴다. 자기가 첩보하고 증언하고 한 거는 어디로 다 빼버리고 검찰 흠집만 내고 있네라며 질타의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검찰 도감청 의혹 주장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 아저씨 휴대폰 압수당했으면요. 거기에 녹음 파일로 녹취록했겠죠. 본인이 지운다고 지워도 복원돼요. 컴맹이신가?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라고 일침을 가했고 잘못 기재된 메모라는 주장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들은 회의 내용 기억 안 나니 보고 기억하려고 적는 게 수첩인데 내 수첩이 오류가 많다? 아 웃겨. 개그맨인가? 수첩이라는 게 기억나지 않을 때 대비해서 쓰는 건데 수첩과 기억 중 어떤 게 오류가 많을까? 라며 집중 성토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메모는 어디에 쓰는 거고? 업무 수첩은 어디에 쓰는 건가? 둘 다 볼펜이나 샤프로 본인이 썼을 거 아니요? 메모건 뭐건 듣고 본 거 쓴 거 아니요? 본인이 작가도 아니고 소설 쓴 것도 아니고라며 힐난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누리꾼 반응만 살펴봐도 송병기 부시장의 기자회견은 본전도 못 건진 것 같습니다. 아저씨, 잔말 말고 수사나 열심히 받으세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21일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최근 내년 쌀 5만 톤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불순한 광고 노름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부질없는 노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가 저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라고 수용하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불순한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광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질없는 짓거리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난장판 된 제 집안일에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네 집구석이나 살펴라는 북한의 주장에 공감이 가기는 처음입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했지만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탈북 모자 아사에는 무덤덤하면서 북한 모자 의료 지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요? 제정신입니까? 그러니 인도적 지원이 불순하다고 남북 모두에게 욕이나 처먹는 겁니다. 북한이 문재인을 겨냥한 비난은 23일에도 이어졌는데요.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이 미북 사이의 중재 노력을 거센 표현을 동원해가며 비난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23일 분수 없는 처사는 망신만 자초하기 마련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글에서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표현하며 원색적인 비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먼저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미북 중재 노력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미북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보려고 주제넘게 설치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문재인을 겨냥해서는 남조선 당국자가 지난해부터
미북 사이의 금우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운운하며 분주다사한 움직임을 보이다 무능만을 드러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우둔한 짐승도 한 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 이성적인 사고력과 수치심이 있다면 차마 중재자 타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정의 없는 정의당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똥보를 차며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한국 비속어 중에 뭐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당 논평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원하겠다고 나서다가 북한의 욕이나 처먹는 문재인 정권에게 딱 알맞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 대북 정책에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문영님, 지경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